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1주년 기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바로잡아 부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며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넓은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문제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 경영의 주 원인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7만 1,000명의 직원이 5년간 쓴 복리후생비 3천억 원이 방만 경영의 주 원인이라면 낙하산 사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인한 손실 2조 4천억 원은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철도공사의 용산개발사업 실패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이 빚더미에 앉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 낙하산 인사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져 결국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수자원공사, 자원 외교라는 대통령 말에 앞다투어 에너지 개발에 나섰다가 2조 원의 손실을 본 에너지 공기업들, 그리고 현대건설의 인맥들이 경영을 망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만든 LH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방만 경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입니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 담화문에는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옹호하고 더 많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데 이 정부는 정신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취임한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이 낙하산 인사 그리고 회전문 인사입니다. 내부 인사가 기관장이 된 경우는 121명 중 18명에 불과합니다. 대선 캠프 출신, 지지자, 전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의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와 상임이사 자리에도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낙하산 인사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임원이 올 수 있도록 임원 자격 심사 소위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만들고 관련 법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던 날이 20일입니다. 하지만 19일, 20일, 그리고 21일에도 캠프 출신이거나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취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보고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낙하산을 내려보낸 상황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자격을 만들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해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낙하산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는 뒷북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이제 배가 찬 모양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법까지 개정해 자격 요건을 만들겠다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큰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면 군인이나 경찰 출신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식의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낙하산 인사에 대한 또 다른 면죄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이거나 면죄부에 불과한 낙하산 방지책을 생색내듯이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퇴하든 정부가 임명을 철회하든 기존의 낙하산 인사부터 정리하는 성의를 보여야 국민들 앞에 공공기관 정상화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선한 새누리당 의원, 캠프 출신, 지지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감사로, 상임이사로 안착해서 연봉 1억 이상씩을 받으며 이사회의 거수기로 활약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을 망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며 노동자들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혁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그리고 노동자까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